오늘은 기토일간 기준에서 22년도 이민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토일간이기 때문에 22년도 이민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일주별로 기해, 기축, 기유, 기사, 기미, 기묘 일주 순서대로 일주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기토일간이기 때문에 공통점인 부분은 천간에 정제가 뜬다는 것이고 지지에 정관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목 지장간에는 무토 겁재가 있고 병화 정인이 있고 간목 정관이 있죠. 천간에 정제 임수가 뜨면서 현금 수입이나 소득이 점차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급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재물의 발전이 따르는 기대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제이기 때문에 유통성이 활발한 것보다도 조금씩 모여가는 돈이 쌓이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인목이 들어오면서 정관이 되죠. 정관이 지장간에 정화도 품고 들어오기 때문에 조직 기관으로부터 지원, 혜택, 이득이 따르기 쉬운 시기,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장간에 무토 겁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권이나 이득에 있어서 경쟁이 조금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운이 웬만하면 보상 협조가 나에게 유리한 형태로 많이 가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학업이나 자격 공부를 하시는 사람에게는 정관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지장간에 병화 정인이 장생에 놓이면서 긍정적인데, 역시 천간에 정제가 떠 있고 또 지장간에 무토 겁재가 있어가지고 조금의 공부나 성취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나 시간 소모 현상이 따를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대운이 웬만하면 21년도보다 그리고 20년도보다 학업적으로나 목표 달성도, 성적과 결과, 합격 이런 것들이 잘 따를 수 있는 기대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인목 정관과 지장간의 병화가 정관 정인으로 관인 상생이 되면서 직장 조직생활, 취업을 목표로 둔 사람 같은 경우는 취직, 취업, 진로의 방향성,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장간의 병화가 확 드러나지는 않아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일단 정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인 상생이 살짝 자체적으로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계급사회나 조직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진급이나 계급의 권한의 발전, 인정 이런 것들이 따르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장간에 아무래도 이 무토가 있기 때문에 무토가 강하진 않지만 경쟁적인 어떤 방해 현상 이런 것들이 약간은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대운에서 이런 식으로 무토가 떠 있으면 경쟁이 많이 따른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운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경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대운이 웬만하면 22년도 긍정적인 현상들이 대부분 나타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천간에는 임수 정제가 뜨면서 부동산 매도를 통해서 현금 획득, 수익을 볼 수도 있는 시기가 되는데, 동시에 지장간의 병화가 또 장생을 하잖아요, 정인.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취득, 기회가 또 따를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2년도, 23년도, 24년도가 되면은 천간의 임수 정제가 진토에 입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성의 흐름이 약해지고 있는 흐름인데 천간에 재성이 떠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되는 거지, 곧 현금 흐름이 1, 2년 뒤에 약해지기 전 모습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이나 또는 큰 폭 하락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발생해가지고 기회가 따르지 않는 이상은 주거용 외에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업, 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천간에 정제가 뜨면서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또는 쌓여가는 모습,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주의 비겁이 이런 식으로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장간에 무토가 장생을 하는 게 좀 현상이 세게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사주 자체에 겁재 비견이 많으면은 세운에서 뭔가 약하게만 들어와도 그런 현상이 강하게 발생이 되면서 조금 투기적, 투자적 확장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따를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대운에서 비겁이 강하게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근데 그 투자적인 방향이 어느 직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좋고 나쁨이. 그래서 그 좋고 나쁨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세운만 가지고, 물론 대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인목에서는 천간의 경금과 신금이 절퇴지에 놓이잖아요. 그리고 23년도에도 또 똑같이 절퇴지에 놓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식신 상관을 의미
관리하는 제조 생산 시설을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에러나 교체 현상 이런 것들이 따를 수 있고, 또 아랫사람 관련해서는 신경 쓸 일이 자꾸 따른다든지, 그러면서 자기가 이것저것 더 뭔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아랫사람 관련해서 교체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따를 수도 있는 시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쪽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방해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정관이 강하게 세력을 얻으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인도 장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천간에 정제를 띄우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단체, 조직, 기관 또는 국제적인 사회 환경으로부터, 조직으로부터 인허가 관련해서 유리한 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공급, 납품, 계약, 체결 이런 것들이 따라줄 수 있는, 대운이 웬만하면 긍정적인 시기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정관은 또 고객, 손님, 팬을 의미도 하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 고객 상대 응대하는 그런 업종에서도 소득 발전이 따를 수 있는, 쌓일 수 있는, 큰 컴플레인이 적은 시기,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잘 마무리되고 정리될 수 있는, 오히려 예전 것도 잘 정리가 되어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토일간이 22년도에 풍파와 혼란이 적고 학업, 직업, 경제적 발전을 이뤄나가는데 좋은 긍정적인 시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자기의 목적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집중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토일간 분들은 22년도에 운세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자기 때문에. 물론 사주나 대운의 부정적인 형태에 놓이면은 세운보다는 항상 대운이 우선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세운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주별로 정리를 하자면, 기축일주 같은 경우는 일지 자체에서 경금 상관이 입고를 되고 있고, 기토일간 자기도 축토에 입고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성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인데, 거기다가 축토는 또 운동성적으로 사음의 이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음기가 자체적으로 또 강한 거잖아요. 간지적으로도 천간, 기토, 축토 다 음간에 놓이고, 그런데 21년도에 신금이 천간에 뜨긴 하지만, 식신이 뜨긴 하지만 축토가 또 겹치면서 경금과 일간이 입고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2년도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인목을 만나면서 천간에 경금과 신금이 절퇴지에 빠지고, 사준에 있는 신금과 유금은 충 원진에 놓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마음대로 활동하고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하기에, 에너지를 뿜어내고 살아가기에 살짝 약한 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관성, 나를 극하는 목의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활동성에 정체와 답답함이 발생될 수 있는,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사주내에 신금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답답함이나 마음대로 내가 주도하면서 확 펼치면서 살아가는, 원래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면서 좀 더 답답하게 더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새로운 일을 저지르고 벌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망설임이나 진행 과정에 순조롭지 못할 정체 현상이 따르기 쉬운 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은 정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인의 협조나 조직의 도움이나 협력 이런 것들이 잘 유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한 뭔가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애운을 보게 되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노력에 비해서 이성운이 좋은 편, 연애 기회가 잘 따르는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자가 있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이성 만남이나 기회, 환경이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성분들도 역시 지장간에 신금, 식신이 있는데 인목 지장간 병화와 병신합이 이루어지고, 또 인목 지장간 간목과 기토가 갑기합을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남자가 있어도 없어도 새로운 이성관계 발전 기회가 쉽게 따르는 시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목 지장간의 무토, 겁재가 살짝 방해스러운 모습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정관이 축토와 암합이 싹 이루어지면서 달라붙잖아요. 살짝 방해스러움이 따를 수는 있지만 결혼 기회 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성분들. 그 다음에 김효일주 같은 경우는 일지에 편관을 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업무적으로 사람 상대하면서 스트레스 강도가 기본적으로 높게 발생되는 그런 형태의 일주로 보는데, 또는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인목 정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편관이 있는데 정관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편관에서 정관으로 환경과 직업, 직장을 바꿀 수 있다든지 변화되는 그런 시기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 직장 관련해서 업무 환경이 좋아진다거나 또는 보상이 좀 나아진다거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동 변화가 안 따르게 된다. 그러면은 평관적인 일도 해야 되고 정관적인 일도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해야 될 업무나 일이 많아지면서 몸이 고생이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지에서 평관이 일간을 강하게 컨트롤하고 있고 일간은 약하잖아요. 물론 다른 곳에 비겁이 들어와져 있으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세운에서도 또 정관이 들어오면서 방합을 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관성이 세력이 강해지는 모습, 일간은 관성에 묶여가는 모습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도전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기에 역동성이나 추진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시기가 된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실행하기에 방해되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남성분들은 좀 센 듯하거나 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그런 여성이 따를 수 있는 유도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 같은 경우는 연애, 결혼 과정에 있어서 주도를 하는 적극적인 그런 형태의 이성을 만나서 결과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기는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사주 내에 신, 자, 진 이런 형태의 글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금에도 임수 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수 편제 그리고 진토에는 계수 편제 이렇게 있거든요. 이 신자진 글자들이 인목을 만나면 충, 격각에 놓이면서 남성분들은 관계의 변화, 이별 현상이 따를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그러면서 천간에 정제가 뜨기 때문에 뭔가 교체되는, 바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건 기묘일주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기토일간이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편관과 정관이 혼잡된다, 섞인다. 편관만 상대하고 살았는데 정관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남자를 두고 고민에 빠지는, 새로운 남자를 두고 고민에 빠지는 뭐 이런 환경이 잘 따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미 남자가 있는 여성분들도 새로운 뉴페이스와 관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환경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기사일주 같은 경우는 일주 자체가 제왕지에 놓여있고 사화, 초능력 동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파워풀한 일주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액션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고 강할 수가 있는데 인목이 들어오면서 일지를 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동성에 부상이나 답답함 이런 것들이 따를 수 있는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인사형이 되면은 지장간에 있던 상관도 세력이 약해지거든요. 힘이 약해지거든요. 특히 사주내에 이런 상관이 드러나 있다면 더욱 현상이 강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사신 삼형살이 형성이 싹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일주 분들은 과로나 무리한 활동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 그 다음에는 사주내에 정인이 있는데 정관이 들어오면서 관인 상생이 강하게 따르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사회나 계급사회에서 권한의 결재권의 위치에 변화, 발전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학위, 자격 관련해서 변화나 또는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따르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지에 정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목, 지장간에서 또 병화, 정인이 뜨는 모습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남녀 모두 연애, 결혼 발전에 부모님의 관여나 또는 도움 이런 것들도 동시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관여나 참여가 너무 강해지면은 이성관계의 발전에 안정에 불리하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남성분들은 해수가 있으신 분들 그런 현상이 따르기 쉽고 여성분들은 묘목이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더 강하게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인목과 사화는 햇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모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외로움이나 쓸쓸함 그런 형태의 현상 마음이 들기 쉬운 시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이성과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금이 좀 가고 부족함을 느끼기 쉬운 시기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신선한 무언가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환경이 따르는 연애 기회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미일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여기가 양인살도 있고 관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성이나 기술이나 재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뛰어난 형태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능과 능력, 실력을 알아봐주는 관성이 들어온다. 조직, 직장, 기업, 단체, 고객, 손님, 팬 이런 것들이 생기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발전이나 경제적인 이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따를 수 있는 긍정적인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미일주는 간여지동에 관대지 양해살에 놓여있기 때문에 일간이 강하면 오행적인 순환을 항상 원하거든요. 그래서 금을 반긴다는 얘기죠. 지지에 신금, 유금이 식신 상관이 되는데 관성이 들어오면서 식신을 충 원진을 걸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무대가 좀 축소되는 그런 공간, 좀 정체되는 그런 공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답답함이 따를 수가 있고 또 이것저것 환경적인 그런 틀, 새로운 어떤 규칙,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따르면서 마음적으로는 조금 불편함 이런 것들이 따를 수 있지만 살아가는데 크게 뭐 지장은 없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자기 능력, 실력, 자기 주체성으로 막 밀고 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한데 그런 형태로 22년도를 살아가기보다는 어떤 조직 간의 환경 간의 사람 간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발전하기에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같은 경우는 일지에 충이 걸리면서 이성관계나 가정의 혼란 이런 것들이 따르기 쉬운 형태가 되는데 22년도가 들어오면서 정관이 미토랑 암합이 일어나죠. 갑기합 일어나고 21년도에 나타났던 현상들이나 상황들이 정리되고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성 관련해서. 그러면서 22년도에는 새로운 남자, 이성관계 발전이 따를 수 있는 시기가 된다. 남녀 모두 그래서 새로운 정착, 안정될 수 있는 이성 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유도되는 기회, 시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미토 지장간 기토랑 그 다음에 인목지장간 간목이랑 갑기합 암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에 들 수 있는 남자인데 동시에 지장간에 무토랑도 함께 있으니까 이성관계가 조금 복잡한 그런 남자가 유도될 수도 접근할 수도 있는 시기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 현상은 사주 내에 이런 식으로 비겁이 들어와 있으면 그런 현상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운에서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괜찮은 남자가 많이 유도되는 시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대운에 따라서 항상 해석을 좋은데 불리함이 섞여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좋은데 더 좋은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대운과 항상 겹쳐서 봐주시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호일주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개인적으로 일이나 활동을 뭔가를 만들어 갔다면 22년도에 보상이나 인정, 인기가 따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은 사실 기토일간이라면 기호일주 외에도 천간에 신금이 뜨기 때문에 20년도 또는 22년도에 뭔가 새로운 일을 활동성을 추구하면서 만들어 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 정관과 정제가 뜨면서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나 인정, 인기 이런 것들이 따르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22년도에는 여기 지지에 식신에 원진이 걸리고 또 23년도가 되면 이게 충을 맞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뭔가를 도전하고 큰 일을 벌리기에는 애매한 시기다.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어떤 형태로 일을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식신적인 행동 환경 만드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활동성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 그런 식신이 인목의 원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곧 충을 맞을 예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나 컨디션에 좋지 않은 신호 여성분들은 자식 또는 자기가 키우고 기르고 먹이고 하는 그런 동물 생물 이런 거 관련해서 성장 활동성에 방해, 신경 쓸 일이 자꾸 따르기 쉬운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현상은 23년도 가까워지는 22년도 하반기에 들면서 그런 현상이 조금씩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남녀 모두 22년도에 연애운이긴 한데 자기의 활동성, 자기의 몸짓, 손짓, 발짓이랑 관성이 원진에 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손발이나 마음이 또는 조건 등이 잘 안 맞다거나 애매하다든지 긴가민가 하는 그런 현상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현상들이 확실해지거나 확 정리가 될 수 있는 시기가 22년도 후반, 23년도로 넘어가면서 확실해지는 모습이 있다. 특히 23년도 2, 3월에는 이별 또는 결혼 이런 것들이 명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성분들은 다양한 상대와 연애 기회 또는 새로운 연애 기회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토일간이라면 22년도 이민년에 결혼 생각이 있는 남녀분들이라면 결혼 상대를 만난다거나 결혼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기해일주 같은 경우는 일지 자체에 정제의 세력이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간목도 장생지에 놓이고 있기 때문에 세력과 쓸만한 모습, 실속적인 부분이
따르는 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상업사업을 시작하고 도움협조가 잘 따르는 그런 일주가 되는데, 22년도에 관성이 또 붙고 정제 해수가 천간에 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2년도에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하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이 약하잖아요. 태지가 되고 또 세운에서도 사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주 내의 일간을 보조해주는, 비겁이나 12원성적으로 보조해주는 그런 인자가 없으면 사업을 시작하고 일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적극성, 독립심,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약한데 세운에서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조금 아쉽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성분들은 그런 일을 하면 좋은데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거를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현상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간 일지에 근거 있는 정제가 천간에 뜨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실속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나아진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남성분들은 일지, 집안, 배우자궁에 있던 정제가 천간에 뜨면서 확실한 연애, 결혼 기회가 발생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육합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기일주 같은 경우는 연애, 이성관계, 가정에 사람이 뭔가 생명이 들어온다든지 배우자나 자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남성분들은.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운 또는 지지에 있던 정제가 천간에 뜨기 때문에 배우자의 활동성의 신상의 변화,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성분들은 21년도에 축토가 들어와서 해소가 격하게 놓이기 때문에 살짝 이성관계가 불안하다거나 떨어져 있었다거나 이런 시기가 되는데, 22년도에 육합으로 안정을 찾는 모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을 찾아가는 이성관계 또는 새로운 남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기,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일주 같은 경우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분들은 결혼 기회가 강하게 발생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토일간 기준에서 22년도 신년 운세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항상 이 대운에 따라서 세운의 흐름 현상들이 강하게 약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참고를 하셔야 되고, 또 이 사주 내에 인자에 따라서 일주가 같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사람의 성향, 성격, 활동성 이런 것들이 잘 열리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예시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22년도 이런 긍정적인 운의 흐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